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0도 등 9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뀌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줄곧 반대해온 전북교육청은 학교장 배부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은 예상대로 공개와 동시에 적자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됐고 일제 강점기 친일파 문제 서술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외교 독립투쟁 관련 서술은 이승만 띄우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통치 기간은 무려 8쪽에 걸쳐 수출, 중화학공업, 새마을운동 등 경제개발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띄우기나 아니면 이제 경제성장 위주의 교과서가 나올 거라는 그런 우려가 과히 틀리지 않았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대사 집필진 7명 가운데 현대사 전공자가 1명도 없고 4명은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보조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에 어떤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12월 23일까지 검토 기간이 있긴 하겠지만 국정역사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배부하는 일은 최대한 막을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국정교과서 구입을 신청한 4개 중학교의 예산 32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정교과서 퇴출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은 어쩌면 이 정권의 마지막 국민 우롱 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교과서의 진로가 다소 불투명해진 가운데 교과서 초안 공개와 함께 각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가 소유권을 전주시에 넘겨준 종합경기장을 쇼핑센터까지 지어야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전주시는 쇼핑센터를 짓지 않고 개발하는 방안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형편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에 쇼핑센터를 짓지 않고 시민공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시민들의 공원으로 돌려드리고 또 유럽의 광장처럼 그리고 그 공간에 전주의 아주 독특한 문화와 또 예술을 담는 그런 공간으로 대신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고 대체 경기장만 만들면 경기장 소유권을 넘겨준 전라북도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생각은 다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시가 지난 2004년 경기장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면서 쇼핑센터도 짓는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체 경기장 조성 절차마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원래 종합경기장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게 맞지 않으면 진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전주시가 쇼핑센터도 짓는 방향으로 경기장 개발 방식을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쇼핑센터를 짓지 않는 건 김승수 전주시장의 사실상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를 뒤집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송하진 지사의 발언에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경기장 개발을 포기하고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체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만간 김승수 전주시장이 송하진 도지사를 만나 협의에 나섭니다. 하지만 송하진 지사가 쇼핑센터 건립도 약속이라고 말하면서 이견이 더욱 커져버려 해법이 나오기는 힘들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마이산에 설치하려는 케이블카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최근 마이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관광객 수와 탑승률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용역 보고서는 110만 명 수준인 마이산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 오는 2048년에는 26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마이산 케이블카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이 계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광객 증가율은 연 평균 41.8%씩 감소하는데 보고서는 이를 5년 단위로 적용해 실제 감소율은 8.3%만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감소율을 해마다 적용하면 오는 2048년 추정 관광객 수는 179만 명으로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듭니다. 용역사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관광객의 숫자가 매우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 관광객 숫자를 기반으로 수익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도 부풀려져 있어서 제대로 된 타당성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내장산과 대둔산 케이블카의 탑승률을 적용해 마이산 관광객의 22.6%가 케이블카를 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봉우리와 연결된 내장산, 대둔산 케이블카와 달리 마이산은 완만해서 탑승률이 훨씬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케이블카 저지위원회는 경제성도 없고 경관만 해치는 마이산 케이블카 건립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마이산은 멀리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인위적인 케이블카나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경관을 정말 해치는. 하지만 진안군은 관광객 증가율과 탑승률을 보수적으로 적용했다며 경제성 분석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이산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나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의한 그 적용 프로테이지 또 감가상각이랄지 이런 걸 모든 걸 적용한 걸로 봐서는 부풀리지 않은 걸로 현재는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케이블카 실시 설계 예산 10억 원을 의회에 요청한 가운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외제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외제차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수리 지연과 과다한 비용 청구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업체가 7년 전 구입한 법인 외제차입니다. 지난 7월부터 냉각수통에 문제가 생겨 수백만 원을 주고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는 냉각수가 넘치면서 주행 중에 차량이 갑자기 멈추고 말았습니다. 서비스 센터 측은 차량 노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노후돼서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것들이죠. 캡도 아까 노후돼서 고장이 났을 것이고. 차량 소유 업체 측은 10년도 되지 않은 고가의 차량이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근데 차량은 수명이란데 10년이 아직 안 되는데 그것도 다 노후로 봐야 나가고 또 외제차. 외제차 시장이 커지면서 수리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수리기간 지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가 최근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류만 믿고 그냥 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부족한 대체 부품과 불투명한 유통구조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제차 부품 수입의 유통구조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유통구조 같은 것들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정부 주도의 표준 공임 제정과 저렴한 대체 부품 활성화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제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북에서는 다행히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계속 AI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AI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보상금의 감액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올가을 들어 전북에서 처음으로 AI가 발생한 김제 오리 농장입니다. 이곳에 있는 오리 17,000여 마리는 이틀간에 걸쳐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AI가 발생한 농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살처분 보상금으로 시가의 80%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감액 규정이 많습니다.
최근 2년 안에 AI가 2번 발생하면 20%, 3번 발생하면 50%를 감액합니다. 의심 신고를 하루 늦게 하면 보상금 총액에서 20%를 빼고 소독을 안 했다면 5%를 삭감합니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10%를 감액합니다. AI 발생과 확산에 대한 농장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독, 그다음에 농가 출입, 신고 지연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해서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방지를 하고자. 농민들은 불만이 큽니다. AI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감액 규정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새가 옮기는 AI는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는 대로 다 하고 소독도 다 하고 제대로 하고 했는데도 이게 뭐 철새나 옵션 애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그 금액이 적어지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북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농장 8곳에서 AI가 발생해 339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보상금으로 33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국가나 개인 모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 AI를 막는 것만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의원이 다른 도의원의 해외 연수 경비 일부를 대납한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동유럽 연수 당시 송성환 위원장이 도의원 6명의 경비를 50만 원씩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도림미술관이 공사를 분리발주해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림미술관이 옛 완주군 상관면 사무소를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소액 규모로 분리발주해 대부분을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림미술관 측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나 법률에 위배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조희연 경북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서울 출신인 조희연 내정자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대구 북부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정보2과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부안군 상서면의 한 도로에서 78살 김모 할머니가 51살 강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7%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은 지난 마이산 안마이봉 등산로가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마이산 천왕문에서 안마이봉 정상까지 0.6km 구간이며 개방 시점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부안의 특색을 담은 버스 승강장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응모 작품은 설명서와 함께 부안군 건설교통과로 접수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수도 시설 동파 예방을 위한 상수도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남원시는 배수지와 가압장, 정수시설 등 상수도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동파 예방 안내문 3만 부를 제작해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입니다.